최초 KTX 선로 및 도정 홍보관이 스프링클러도 없이 짓다 문제가 됐습니다. 안전은 물론 예산 낭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일자리 9만 개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단기 근로인 도시농부 사업이 포함돼 청년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미수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동반 자살이 아닌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KTX 오송역 고가선로 및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도정 홍보관을 짓고 있죠. 철길 바로 아래라는 점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안전을 거듭 강조했는데 스프링클러도 없이 공사를 하다 공정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KTX 오송역에 있는 고가선로 및 빈 공간을 활용하겠다며 유럽 순방까지 다녀온 김영환 지사. 기존 선로 기둥들 사이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 조립식 건물을 올려 도정 홍보관 겸 회의실로 쓰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수요 조사는 없었고 언제든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빌린 땅이라 예산 37억 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무엇보다 선로 바로 밑이다 보니 공사 전후 미칠 영향과 화재 발생 시 위험성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기존 시설물과 간격을 둬 문제가 없을 거라며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착공 당일에도 김영환 지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공사가 안전하게 시공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선화 공간의 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공사 기한은 이달 말까지.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여태 철골 구조물, 즉 뼈대만 서 있고 내부 공사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공정률이 불과 45%, 공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동 소화 장치인 스프링클러 미설치. 충청북도가 홍보관은 임시 건축물이라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설계 당시 제외했던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홍보관은 KTX 열차가 지나는 선로 바로 아래에 들어섭니다. 불이 나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진화 설비라곤 소화기만 비치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국가철도공단은 법상 의무가 아니어도 반드시 설치하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량 바로 밑에다가 짓다 보니까 화재가 일어났을 시에 저희 교량에 이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인명 피해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반영하지 않으면 저희 이 행위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 충북도는 부랴부랴 설계 변경에 나섰고 약 2달 만인 지난주가 돼서야 끝냈습니다. 스프링클러와 수도관 대신 뿌릴 물 공급을 위한 22톤 규모의 저수조가 추가되면서 2억 8천만 원의 공사비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상수도 인입하는 것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철도공단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소요가 많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고가수조 방식으로 좀 택할 예정입니다. 도의회 예산 심사를 거쳐 나머지 공사까지 마치려면 5월 말은 돼야 준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총 비용도 40억 원으로 늘어 예산 낭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청북도가 99가지 청년 정책에 올해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9만 개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하루 4시간 농촌에서 일하는 도시농부가 일자리 지원책으로 돼 있어 이 청년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년 일자리 지원책으로 꼽은 첫 번째는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사업 확대입니다. 청년들, 고용주들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정규직 외에 단기 근로 같은 틈새 수요도 확인했다며 사업 예산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그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또 사업주들 또한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청주에 청년주택 270세대 그리고 음성 보은에는 보금자리 60세대를 지어 공급합니다. 또 출산 육아수당, 충북 행복결혼공제 등을 통해
결혼부터 양육까지 최대 1억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와 장기 근속 유도, 통근버스 지원 등에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99개 청년 정책에 올해에만 4천억 원을 쓰는데 3분의 1이 넘는 1,500억 원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라이즈,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예산입니다. 결혼식이나 태교 비용 지원, 청년 모임 지원 같은 신규 사업들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자리 9만 개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청년의 실제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 근로자, 도시 농부는 개별 사업으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남들이랑 비슷한 일자리를 원하고 그 일자리가 아닐 경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불안감이 느끼게 되는 일자리를 조금 양산이 되는 것 같아서 시군을 순회하며 여는 공식 간담회도 좋지만 SNS처럼 접근이 쉬운 통로를 통해 청년 다수가 체감하는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황현구 전 충청북도 정무특보가 CJB 청주방송 대표이사에 내정된 가운데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도지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인물이 지역 언론사 대표로 내정되면 CJB가 특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정보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현 CJB 대표이사가 충청북도 산하기관장에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CJB에 촉구하는 한편 김영한 지사에게는 인사의 배후라는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지역민들이 찬반을 두고 대립한 옥천 대청호 골프장이 조건부로 승인됐습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위는 옥천군이 골프장 신설을 위해 신청한 동이면 지양리 일대 용도 변경권을 승인하면서 골프텔은 불허하고 예정부지 일부는 원형지로 남기는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곳에는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예정된 가운데 옥천군 이장단 등 일부 지역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찬성했고 충청권 환경단체는 대청호 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보은에서 초등생 아들 2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던 4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아동학대 살해미수죄가 신설된 이후 충북에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한데요. 이는 동반자살 시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이자 중대범죄라는 것입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터에 세워진 SUV 차량에 경찰 통제선이 둘러져 있고 창문 곳곳이 깨져 있습니다. 지난 16일 4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들 2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서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등으로 20억 원의 빚을 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이 4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 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연말 법이 새로 만들어진 뒤로 충북에서 적용된 첫 사건입니다. 기존에는 아동 살해미수의 경우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도 가능했는데 법이 신설돼 최소 7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면서 처벌 수위가 훨씬 강해진 겁니다. 한때 이런 사건을 두고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자살에 동의한 경우가 없는 만큼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중대 범죄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 마음대로 침해할 수 없는 거죠.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란 차원에서 모친의 친권도 뺏길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아동학대 미수범이 친권자일 때 검사는 친권을 상실 또는 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6월까지는 법령 정비를 이유로 시행이 유예된 상태여서 검찰이 친권 상실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충북에서는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청이 어제 발표한 인사에서 충북경찰청 정기영 교통안전계장과 김상민 경무계장이 총경 승진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전국의 총경 임용 예정자는 모두 104명입니다. 한편 경무관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된 가운데 충북청에서는 아무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충북 출신으로 현재 충남경찰청 소속인 정경호 전 청주 상당경찰서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충북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충청북도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단계 시범 대상 지역으로 만 17세 이상 충북도민이면 누구나 오늘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범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7일까지는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본사를 둔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충남 예산에 의약품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내포 신도시에 건설하는 건데요. 충청권을 중심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약품 한 종류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예산에 둥지를 틉니다. 셀트리온은 충남도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투자 합의 각서를 맺고 예산군 삽교읍에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 예산 공장은 3천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8년 준공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예산에 설립하게 될 생산 공장이 국내 마지막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 예산에 또 우리 완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이제 확보하러 왔고 거기에 이제 또 시설을 지어서 한국의 공급망은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셀트리온 예산 공장이 자리할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는 예산군 삽교읍 일대 16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산업단지와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등도 2027년까지 자리 잡게 됩니다. 대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왔는데요. 부족했던 이 바이오 분야가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충남의 그런 이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도는 충남개발공사 등과 함께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공사를 2027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공장 신설 인허가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오 업계의 최고의 기업이 이 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내적인 악재로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지역 경제에 바이오 산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독립기념관이 3.1절을 앞두고 조선어학회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강래 지사의 활동자료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말을 보존하겠다는 일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삶의 궤적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은선 기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우리말 사용이 금지됐던 일제강점기. 우리말 사전 만들기에 나섰던 조선어학회 이야기를 담은 영화 말모입니다. 독립운동가 이강래 지사는 조선말 큰 사전 편찬의 시작이었던 조선어학회 33명 중 한 명으로 한글 말살을 꾀했던 일제의에 체포돼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33인이 거기서 같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한글을 통한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그 뜻을 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민족의 정신인 말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던 선생. 일제강점기에 이은 한국전쟁까지 모진 시기를 견뎌내며 민족의 어린 국어 교육을 시대적 사명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조선어 문법 체계의 그런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어의 그런 민족으로서의 조선어의 보전, 이거를 위해서 많은 순환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작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한 길을 걸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고요. 독립기념관은 3.1절을 앞두고 교육자로서 선생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 증서를 비롯해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후까지
선생의 우리말 보전과 교육 활동을 담은 자료 원본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조선말 큰사전 원고는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우리말 보전 노력은 큰아들에 이어 손녀, 손녀 사이까지 한글 학자로 3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사실은 이 국어 쪽 분야의 교육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기술 발달이 되더라도 언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국어 쪽 교육을 좀 수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동지들과 사상적으로는 달랐지만 민족어를 보존하겠다는 큰 뜻 아래 통합의 길을 걸어간 선생의 문화투쟁 역사는 12.3 비상계엄으로 갈라진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울림을 전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3.1절을 앞두고 충북 독립운동사 3.1운동편이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구한회 세명대 명예교수가 집필위원장을 맡아 충북도 내 3.1운동 전개 양상과 시군별 만세운동 현황, 또 충북 출신 민족대표의 독립운동 사상 등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22년 의병항쟁편을 시작으로 충북 독립운동사 발간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3.1운동 공적으로 추서된 충북도 내 독립유공자는 228명으로 관련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한 충북 지역 후보자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자신의 당선을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매수 기부 행위는 중대한 범죄고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충주 시민이 부담하던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사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충주 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참빛 충북도시가스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사비 분담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사업자와 사용자가 공사비를 반씩 부담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앞서 충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의 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해 사업자 전액 부담으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사무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성군이 통합 별관을 짓습니다. 음성군은 내년 말까지 240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통합 별관을 짓고 사무실과 함께 북카페, 주민 쉼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청사는 지난 1995년 지어졌지만 사무 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가 군청 인근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북교육청과 조직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북교육청은 학생 단체 관람과 홍보에 협조하고 조직위원회는 학생 단체 관람에 따른 정보와 관람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2025 제천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30일 동안 제천 한방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